홍준표가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홍준표 여러분들 이 조금 걱정은 되시겠지만은 나름대로 홍준표가 저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은 이 홍준표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당 쪽에서는 이 홍준표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홍준표한테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 나는 자료만 모았지 이 홍준표 쪽에서 이거 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교안이 만들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황교안이가 뭐 이런 거를 만들 정도의 이제 위인이면은 그렇게 이 총선을 4.15 총선을 그렇게 망해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교안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들어와서 어쨌든 홍준표가 복당을 하면요 여러분 홍준표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지율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만만치 않습니다. 무소속이면서 바깥으로 내돌릴 때의 홍준표하고 즉 제1야당의 홍준표하고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는요 만만치 않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복당과 즉시의 대선판을 저는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미 홍준표가 몸풀기를 하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엑스파일 이거는 뭐 사찰을 했다고 막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뭐 내내 사찰 당해도 하나도 무섭지도 않았다.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홍준표도 이렇게 진짜 막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내부 총질은 홍준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엔드원님께서 조국 가족이 억울하게 당했다는, 도륙당했다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드라님은 홍준표의 성향상 그런 치사한 짓을 했을까 회의적으로 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나이가 홍준표가 52년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는 벌써 우리 나이로 70이에요. 근데 60에서 70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70대 때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70으로 넘어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더 젊어지는 분이 있어요.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는 분이 있고. 근데 70을 딱 이렇게 자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내 세상은 같다. 뭐 몸이 옛날 같지 않다. 뭐 그걸 느낀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달라지는 분이 있는데 저는 홍준표의 70을 좀 걱정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는요 컨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의 스펙이라는 거는 보수가 내세우기 아주 좋은 스펙인 거예요. 까막눈의 어머니가 대통령 후보가 된 나라 이거 자체가 사람들의 가슴을 강탈을 했어요. 거기다가 홍준표가 진짜 세게 말해서 그렇지 홍준표가 했던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이럴 때 저도 왜 그래? 막 이랬는데 그 말이 맞은 거죠. 홍준표의 선구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홍준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또 홍준표가 지난 대선에서 탄핵 정당으로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할 때 그래도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러면서 홍준표가 나간 거죠. 그래서 홍준표는 슬픈 선거를 치렀다 이러는데 홍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가슴도 아팠고 또 홍준표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울컥하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돈도 없었고 하다못해 유세차도 없었고 진짜 아픈 선거 슬픈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홍준표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뭐 제가 미안할 거는 사실 없습니다만 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조국 가족을 도륙했으니까 너도 그 부메랑을 받아라 각오를 해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준표에 대해서는요,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저격수라는 말. 저도 저격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저격수였냐? 정말 저격했죠. 스나이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격한 만큼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맨날 고소하고 사람들이 저 음해하고 거기다가 민주당만 음해했으면 말을 못해요. 또 이 한나라 당에서도 제가 너무 강성이어갖고 중도 지지자들이 등을 돌린다는 동, 그리고 제가 무슨 논평을 발표하면은 그 노빠들이 난리를 치면은 이게 우리 당에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SNS의 생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 국민의힘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늘 세태에 따라서 막 옮겨만 당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이 질긴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진짜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칼 맞고 돌 맞고 지뢰 밟고 그 상처가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상해군인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홍준표한테는 나름의 이 동변상련 같은 거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홍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레이니데이 멤버님께서 홍준표는 여당의 전략은 알아도 한눈 질끈 감고 마구 총질할 듯 동키호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대선에 처음 출마했을 때 경선에, 그래서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홍준표 이 셋이서 붙었어요. 그때 홍준표가 이명박을 말 그대로 도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무슨 공식 석상에서 김인용 여사가 홍준표를 봤을 때 등짝을 쳤어요. 그럴 수가 있냐고. 미국에 있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홍현한테 얼마나 밥을 많이 해먹였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등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선수가 사실 법무부 장관 하고도 남았죠. 이명박 그 대통령 때. 응? 근데 장관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때 너무너무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진짜 도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뭐 한반도 대운하라는 거는 독약을 배에다 싣고서 독약을 퍼뜨리는 거와 같다. 그런 말을 홍준표가 했어요. 그래서 저도 홍준표에 대해서 진짜 걱정이 엄청나게 됩니다, 여러분. 네. 홍준표는요, 굉장히 따뜻하고 강직하고 또 나름대로요, 이 좋은 아버지의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홍준표도 이 이른바 뇌물 스캔들 좀 있었죠. 네. 그리고 홍준표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했습니다만 또 홍준표의 그 공천이라든가 또 홍준표도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장모 문제지만 홍준표는 이 처남 문제로 그 처남이 계속 대형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티 하나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이제 복당을 하니까 큰 형의 모습으로, 네, 정말 큰 형의 모습으로 홍준표가 저는 복당을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홍준표의 그 처남이 너무나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성완종 리스트에 있었고 또 홍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아주 신복 같은 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 자살했고요. 또 성완종도 자살했고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홍준표도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는 윤석열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의 부인이 결혼 전에 한 일. 그렇지만 홍준표는 결혼 생활 중에 말하자면 처남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께서 지역구 관리라든가 뭐 공천이라든가 이런 데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갖고 홍준표를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제발 홍준표. 네, 얼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제발 홍준표. 네? 그러니까 진짜 홍준표 웃으면서 큰형 노릇하자. 홍준표는 제가 겪었던 홍준표는 좋은 사람이에요.